춘천 MBC 등 도내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은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 후보의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여당 후보의 지지도가 야당 후보보다 높았으며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강릉 선거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 양상을 띄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 계획이 정부와 지자체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16일 앞두고 춘천 MBC 등 언론사가 도내 선거구 3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원주, 갑, 강릉 등 3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44.2%,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37.3%로 오차 범위 안에서 허 후보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6% 지지를 얻었습니다. 허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김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8% 지지를 얻어 통합당 박정아 후보 24.8%보다 높았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8.4%였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이광재 후보 54.4%, 박정아 후보 2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24.8%,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24.6%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무소속 최명희 후보 19.8%, 통합당 홍윤식 후보 14.4% 순이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권성동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3.9,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6.9, 국민의당 2.2, 우리공화당 0.4, 친박신당 0.2% 등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58.3%, 잘못하고 있다 3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여론조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편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거대 양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허영 후보 44.2%, 김진태 후보 37.3%, 엄재철 후보 6%, 한준모 후보 0.8%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84%가 허영 후보를 선택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는 96.2%가 김진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는 51%가 허영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 엄재철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6.9%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달리 후보 선택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유권자들 중 비례대표 지지 정당으로는 미래한국당이 25.3%였고 더불어시민당 21.4%, 정의당 11.5%, 열린민주당 8% 순이었습니다. 춘천이 남과 북으로 분할된 선거구 획정에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은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22.5%, 미래통합당 책임이라는 비율은 10.7%였습니다.
갑선거구 응답자들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은 80%에 달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92.3%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해 18살부터 29살 연령층보다 39.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4.15 총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인 원주 갑선거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2위와의 격차는 오차 범위를 훌쩍 넘겼고 연령별, 지역별로 고루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갑선거구에 출마한 5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46.8%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24.8%가 통합당 박정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선 두 후보의 격차는 22%포인트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에는 이광재 후보가 54.4%, 박정화 후보가 28%로 지지율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모두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3, 4, 50대에서 박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고 1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읍면 지역이 많은 일권역과 시내권인 이권역 모두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 기업도시가 포함되면서 읍면으로 구성된 일권역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직업별로는 이 후보가 화이트 칼라와 자영업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 박 후보는 학생과 기타 직종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또 응답자의 80%가량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8%가 긍정적 평가를, 37.6%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고 모른다가 4.4%입니다. 원주 화해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61.8%가 찬성을, 19.8%가 반대를 택했으며 사업 예정지가 포함된 일권역에서 65.9%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맞붙는 곳은 강릉 선거구로 모두 6명이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고 최명희, 홍윤식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강릉 지역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24.8%,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14.4%, 무소속 최명희 후보 19.8%,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24.6%로 나타났습니다. 민중당 장지창 후보 1%,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 0.4%, 무응답은 14.9%였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권성동 후보는 0.2%포인트 차로 우열을 따질 수 없고 최명희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홍윤식 후보는 1위 김경수 후보와 10.4%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36.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29.9%, 정의당 4.3%, 국민의당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물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31.8%, 더불어시민당 14.5%였고 정의당 6.6%, 열린민주당 5.4%, 국민의당 4.3%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6.6%, 부정평가 47.2%로 거의 비슷했고 도암댐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수질 정화한 뒤 재가동이 49.8%, 환경 문제를 고려해 폐쇄가 29.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MBC와 KBS, 강원일보가 함께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강릉 지역 유권자 503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로 긴급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가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도내 일부 군 지역, 여기에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 지역 모든 군민, 재산이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홍천사랑 상품권 3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인 가구 이하는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강원도는 정부 계획과는 상관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대상자를 제외시킬지 포함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내려오면은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긴급 지원을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지 등 형편에 따라 3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형평성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시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든 거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 안팎,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는 1,200억 원, 홍천군의 재난기본소득에는 2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은 유럽 144명, 미국 142명 등 595명으로 모두 전수검사 대상에 해당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예정인 도민 68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돼 강원도는 춘천 도립자연휴양림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격리 대상자 수용시설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시설은 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찾지 못한 대상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춘천 코로나19 확진자 2명과 달리 지난 주말 발생한 춘천 확진 환자 3명의 이동 경로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동선은 역학적 이유와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 등을 공개하지 말 것을 지난 14일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 주말 발생한 춘천 확진자 3명의 동선은 홈플러스와 킹마트 등을 제외한 아파트 이름은 물론 중소형 매장과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선거구 후보들이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후보인 허영, 정만호 후보는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국가정원도시 조성, 평화 인터체인지 구축, 서면대교 신설, 중앙고속도로의 화천, 철원 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김진태 후보는 3차 공약 발표회를 갖고 강남동에 서춘천 IC를 신설해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학교 개학이 다시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이 검토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관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6일 초중고에서 등교나 개학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급별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과 수능 일정을 감안한 고3 우선 개학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확정된 안을 내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온라인 교육에 필수적인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현황 파악과 함께 2주간의 온라인 수업 계획 준비를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과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비상근무로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임금 삭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재분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 바이오 업체인 이뮨메드가 직접 개발한 VSF 치료제를 사용해 코로나19 환자 2명이 완치되는 등 중증 환자 6명의 증상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뮨메드 김윤원 대표는 오늘 이재수 춘천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환자들에게 VSF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일단 항체 신약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약처에서 약물 효력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승인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요청을 받아 임상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